주가가 기관 매수세로 모처럼 크게 올랐습니다. 그러나 환율은 폭등하는 등 금융시장이 극심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자산가치 하락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소비 심리가 급격히 얼어붙고 있습니다. 위암과 유방암 등 5대 암 검진 비용의 본인 부담액이 오는 2010년부터 현재의 절반으로 내립니다. 앞으로 모든 학원비가 인터넷으로 공개되고 한 차례만 과다 징수가 적발돼도 등록이 말소됩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가가 기관 매수세에 힘입어서 모처럼 큰 폭으로 오르면서 천선 가까이로 다가섰습니다. 그러나 원달러 환율은 급등하는 등 금융시장은 극심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육덕수 기자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오늘 52.71포인트 상승한 999.16으로 장을 마쳐 천선 회복을 눈앞에 두게 됐습니다. 미국 증시 하락 등의 여파로 29.60포인트 하락한 916.85로 출발한 코스피는 개장 직후 901선까지 내려가며 900선 붕괴 위협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연기금을 비롯한 기관들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코스피는 상승폭을 확대해 장중 1012.73까지 오르기도 했지만 외국인 매도로 오름폭을 줄이며 천선을 회복하지는 못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11.24포인트 오른 272.43을 기록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25원 30전 오른 1467원 80전의 거래를 마쳐 10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환율은 30원 50전 상승한 1475원으로 거래를 시작해 1485원까지 치고 올라갔다가 막판에 상승폭이 제한됐습니다. 정부의 각종 대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금융시장은 여전히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CBS 뉴스 육덕수입니다. 주가 폭락과 부동산 침체로 자산 가치가 하락하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도 깊어지면서 소비 심리가 급격히 냉각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소비자 심리지수는 지난달보다 8포인트 하락한 88을 기록했고 생활 형편, 가계 수입, 소비 지출 전망 등 6개 지수 모두 하락해 현재 상황은 더 악화된 것으로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세계적인 금융 불안으로 경기 침체의 우려가 깊어지면서 이달 들어 소비 심리도 냉각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 연설을 통해서 노사정 간 사회 대타협 체결을 위한 범국민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는 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전 국민이 협력하자고 호소했습니다. 곽인숙 기자입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모두가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하자고 강조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이를 위해 노사정 사회 대타협 체결을 위한 범국민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향후 3년 정도 근로자는 파업 자재와 생산성 향상, 기업은 고용 안정과 임금 보장, 정부는 물가 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적극 노력한다는 대타협을 합시다. 홍 원내대표는 또한 감세 정책과 규제 개혁, 한미 FTA 비준과 공정한 사회 질서 확립 등 위기 극복을 위한 4가지 중점 과제 추진을 제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쌀 직불금 부당 수령 사건 국정조사를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정한 후속 조치 마련 등 정치권 개혁에도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수령에 관련된 공직자나 공기업 임원이 있다면 지고하를 막론하고 응분의 처벌을 받아야 할 겁니다. 정치권을 향해서는 지금은 여야를 초월한 협력이 필요한 때라며 소모적 정쟁부터 중단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문호동 무임금 원칙을 국회에도 적용해야 한다며 평소의 소신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CBS 뉴스 곽인숙입니다. 위암과 유방암 등 5대 암 검진 비용의 본인 부담액이 오는 2010년부터 현재 절반으로 내립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노인 건강 종합대책을 통해서 현재 전체 검진 비용의 20%인 5대 암 검진 사업의 본인 부담액을 2010년부터 10%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위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대장암 등 5대 암의 경우에 검진을 받을 때 현재 13,000원에서 32,000원을 내야 하지만 내후년부터는 7,000원에서 16,000원만 내면 됩니다. 앞으로 입시학원이 수강료를 과다 징수하다 한 차례만 적발돼도 등록이 말소되고 모든 학원비가 인터넷으로 공개됩니다. 사회부 최승진 기자입니다. 학원비 절감 종합대책이 오늘 제시됐습니다.
앞으로 학원이 단 한 차례라도 학원비를 과다 징수하거나 허위, 과장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등록 말소 조치가 내려집니다. 학원 운영의 투명성과 부당한 학원비 징수를 막기 위해 학원비도 전면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6월까지는 각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각 시도교육청별 소재 학원들의 학원비 정확한 내역을 공개하여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참고하여 학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학원비 영수증을 의무적으로 신용카드 매출 전표나 현금 영수증으로 발급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불법 입시 학원에 대한 세무조사가 강화되고 수사도 신속히 진행됩니다. 국세청은 고액 입시 학원들을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에 포함하기로 하는 등 개별관리 대상자로 선정해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CBS 뉴스 최승진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오늘 시교육위원회에 국제중 동의안 재심의를 요청해서 국제중 설립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질 전망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5일 시교육위가 동의한 보류 결정을 내리면서 지적한 사교육비 경감과 교육과정 특성화에 대한 보완 작업을 마무리해서 오늘 재심의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시교육위원회가 교육청의 재심의 요청을 받아들일지는 아직 미지수로 국제중학교의 내년 개교 여부는 시교육위 정례회의 폐회식 전날인 오는 30일쯤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6일 실시된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에 오류가 발생해서 정답이 2개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복수정답 논란이 일고 있는 문제는 부동산 공법 A형은 90번, B형은 91번으로 국토개혁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이라는 질문입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가답안의 정답은 2번이지만 수험생들과 학원 관계자들은 5번도 정답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오답 논란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종 여론조사에서 굳건한 우위를 지키고 있는 버락 오바마의 당선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박종률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제44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세론을 앞세운 오바마의 압승으로 끝이 날지 아니면 베트남전의 영웅 맥케인이 막판 역전에 성공할지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각종 여론조사와 조기투표 결과 그리고 선거인단 확보 예상치를 보면 오바마가 단연 우위를 지키며 당선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선거 전문가들은 이변이 없는 한 미국의 첫 흑인 대통령 탄생이 임박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편 오바마와 맥케인은 오늘 핵심 경합주로 꼽히는 오하이오주에서 유세 맞대결을 벌였습니다. Senator McCain still has not been able to tell the American people a single major thing he'd do differently from George Bush when it comes to the economy. That's the problem with Senator Obama's approach to our economy. He's more interested in controlling wealth than creating it, in redistributing money instead of spreading opportunity. I'm going to create wealth for all Americans. 이런 가운데 최근 인종 문제와 관련된 사건들이 잇따르면서 오바마 진영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 연방정부 기관은 오늘 테네시주에서 오바마와 흑인 100여 명에 대한 무차별 살해 계획을 세운 백인 인종주의자 2명을 검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CBS 뉴스 박종률입니다. 미군 특수부대가 이라크 국경에서 가까운 시리아의 한 마을을 공격하면서 민간인 희생자를 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리아 정부는 이번 공격은 테러나 마찬가지라며 반발하고 또 국제사회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공격이라고 비난하고 있는데요. 대낮에 미국의 공격을 받은 시리아의 한 마을로 한번 가봅니다. 이라크 국경에서 8km 떨어진 시리아 동부의 한 마을. 미국 헬기가 민간인 건물에 총격을 가하며 어린이 4명을 포함한 8명이 숨졌습니다. 이에 대해 시리아는 이번 공격이 범죄 행위이자 테러 공격과 다름없다며 미국을 강력히 비난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도 이번 공격이 중동 지역의 정세 불안을 부추기는 군사적인 행동이라고 비난하고 있는데요.
미국과 시리아 간의 갈등 관계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콜롬비아의 전직 국회의원이었던 오스카르 리스카노. 지난 2000년 콜롬비아 무장혁명군에 붙잡혀 인질 생활을 한 지 8년 만에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Mi incoherencia por la falta del ejercicio de la palabra, toda vez que no podía hablar ni comunicarme con ninguno de los guerrilleros que me custodiaban. 그는 온전한 정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루에 2-3시간씩 나무막대와 대화했다고 하는데요. 자신을 지키던 게릴라 조직원과 탈출한 리스카노 전 의원은 사흘 동안 정글 속에서 헤매다 운 좋게 군 초소를 발견해 무사히 구출될 수 있었습니다. 지난해 기네스북에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사나이로 이름을 올린 올해 43살의 마누엘 우리베 씨. 트럭에 실린 침대 위에 앉은 그는 화려한 예복 차림으로 결혼식장으로 향합니다. 그는 지난해 590kg이었던 체중을 360kg으로 줄이고 결혼까지 하게 됐는데요. 앞으로 행복한 가정을 꾸리겠다고 환하게 웃습니다. 지금까지 박주연이었습니다. I am looking here like holy day and looking on my way and looking for that day and trying another day when I knew my feeling holy day and run away and say how beautiful this is and looking for that day you never stay alone to be I want to be 날씨입니다. 내일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서 전국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3도에서 13도, 낮 최고 기온 14도에서 19도가 되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 12.5도입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